자, 오늘은 케이스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좀 볼게요. 가격 설정할 수 있잖아, 그지? 어제 요 두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공기청정기도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1200M이 나오잖아요. 1140M하고 같은 셰시입니다. 이 10만원 이상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의 기본기가 아주 훌륭한 5V 호브와 팬허브까지 갖춘, 정말 괜찮은 제품 중 하나예요. 쿨러마스터 NR200P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케이스는 재밌는 게 수냉 쿨러가 280ml도 돼요. 측면으로 달면. 실제로 제가 5950X를 여기다 세팅을 했어요. 3090하고. 그래서 이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인데, 이때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조그마한 데다 다 구겨넣고 싶으신 분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랙탈 디자인의 새로운 케이스인 메쉬파이2 클리어입니다. 메쉬파이 같은 경우는 S2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개선해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좀 더 편의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인데, 프랙탈 디자인은 케이스의 상품성이 강화돼도 절대 안 바꾸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상단 높이를 절대 안 바꿔. 그래서 상단 쿨러 달기 아주 빡세요. 그러니까 280은 3열 상단 제발 하지 마세요. 전면 샌드위치라든지 3열로 가든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랙탈 디자인은 워낙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상품성 자체는 좋은 편이에요. 뭐 얘는 이제 철판 버전이죠. 그냥 패스하고요. 랑쿨 공랭에서 한 획을 그은 제품이 랑쿨이에요. 랑쿨. 이 랑쿨이란 제품이 공랭 케이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녹투아의 D15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쓰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공랭으로 끝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케이스가 이 랑쿨입니다. 수냉용으로 쓰기에는 그저 그런 것 같지만, 공랭용으로 쓰기에는 진짜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공랭용으로 쓰실 분들이 이 랑쿨을 고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의 편의성 자체도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리안리 O11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리안리의 이런 글라스로 도배된 제품들은 기본 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팬을 다 사야 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허수하시거나 아니면 팬에 돈 투자를 많이 하실 분들이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유형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안리의 오디세이라는 이 제품은 위에 있는 이 제품과 상당히 유사해요. 다만 기본 팬이 주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글라스가 다 도배된 제품들은 발열이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사셔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호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풍통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케이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얘는 전면 팬이 160을 써요. 그래서 전면이 160을 써가지고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면 샌드위치를 하려면 팬을 갈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다가 라디에이터를 달았을 때는 저희 쪽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썩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 이제 브라보텍의 1140M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대가 좀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 제품은 호불호가 좀 있을 거예요. 파워 쪽 룸하고 나눠져 있는 게 장점으로 보이는데, 커세어의 에어 740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품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그 제품하고 비슷하기에는 기본 팬의 풍량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값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유형의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펜텍스의 이클립스 P600S는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 중 하나예요. 이 제품 기본기가 아주 끝내주죠. 전면에 탈착도 가능하고 상단도 탈착이 가능하고 가림막입니다. 정확하게 가림막. 선정리하기도 편하고, 이 펜텍스의 제품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써보시면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느낄 겁니다. 케이스가 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펜텍스의 제품 중에서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예요. 케이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사이즈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레이저 토마호크는 저희가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재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못해봤는데, 일단 전면도 막혀있고 측면도 막혀있고 해서 발열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비싼 편의 레이저 제품이는. 전수복 V8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메시네요. 그죠? 상단 메시고, 요즘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아마 얘도 발열 잡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SFX는 또 제품이 또 비싸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겠어요.
1140M은 아까 1200M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 자체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로 넘어가면 이 케이스부터가 시작이에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시리아시스의 GT50은 건담 미니타워 케이스네요. 딱 봐도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가격이면 이제 아이구제 아이언이라는 제품이 풀 사이즈인데 ATX 사이즈인데 가격이 이거보다 싸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엔젤텍스트의 H510은 전면이 막혀 있어요. 여기 이게 끝이거든, 전면 벤트는. 그래서 엔젤텍스트의 케이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스다. 그 얘기는 뭐냐, 이쁘긴 한데 실용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쁘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면이 뚫려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니에요. 770 갤러리라는 제품도 위에서 한 리안리의 그 제품들하고 비슷한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제품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 막혀있거든. 레이저 토마호크 ATX 풀 사이즈인데 근데 솔직히 이 레이저 마크 값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펜텍스 N2 프로 TG라는 제품인데 이게 아마 듀얼 시스템 구성이 될 건데, 그죠? 여기 메인보드 ITX 보이죠 지금. 듀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듀얼 시스템 구성을 원하시는 분은 이 케이스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듀얼 시스템을 구성할 생각일 경우에만 구매를 하도록 하자고요. 존스버 V10 이거 NR200P랑 비슷한 컨셉이네. 보면은 NR200P랑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서 지금 사이드 글라스하고 사이드 알루미늄을 주잖아요. 상단 뚫려있고 측면 뚫려있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측면으로 발열을 해소를 하라는 얘기예요. 수냉 쿨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280은 안 되겠지, 그지? 상단 수냉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네요. 240. 라디 펜 두께 60이면 대부분의 수냉 쿨러 다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저로 그래픽 카드 달고. 라이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지금 라이저 호환성 관련된 얘기가 꾸준하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도 기본 라이저 주는 건 좋네요. 가격대도 괜찮고 상당히 가격이 좋네. 레진텍 오피언 이것도 ITX네. 마찬가지로 얘도 측면 메쉬와 상단 메쉬로 진행을 하는 거죠. ITX는 요즘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슬림 엣지다 보니까 냉각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워 보이네요. 커세어의 4000DAF는 저희가 현재는 시장성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제품 GPU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커세어 제품인 거에 반해서 5000DAF라는 제품이 나올 거예요. 곧 있으면. 그 제품을 저희는 괜찮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오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5000DAF를 개인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서멀테이크의 P3는 전형적인 커스용 케이스고 조립하기 같아요, 이 케이스가. 근데 뭐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또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취미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하고 나면 꽤 이쁘거든요. 다만 이제 택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존스모 모드 5 건담이네요. 이 건담은 제가 안 해봤는데 비싸다. 40만원. 원래 건담용 케이스는 다 비싸요. 디파인 엑셀 라이트 프랙탈 디자인의 제품들은 전면만 조금 다르고 거의 대부분 다 같은 케이스예요. 특히나 넘버링이 똑같으면, 넘버링이 똑같거나 나온 시기가 비슷하면 거의 대부분 같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엑스라지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좀 더 케이스가 크기는 해요. 길이가 더 길어지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뜯으면 또 메쉬 필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프랙탈 디자인 제품들은 뭐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조립하기는 빡세겠지만. 이닝 측면도 막혀있고 전면도 막혀있고. 다음에 보는 걸로 합시다. 디파인 엑셀 말씀드렸지만 이제 케이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크기가 그래픽 359, 하드 케이지 제거 안하고 330, 그리고 엑스라지는 엑셀 라이트하고 R2하고 크기 차이가 나는 거네요. 얘도 크긴 한데 제가 더 커. 아텍의 토크는 저희가 실제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토크는 상당히 괜찮은 건담 케이스 중 하나예요. 조립하기 X같지만. 그래서 샌드위치 하시고 팬 화력에 다실 분들 추천합니다. 678C는 제가 해봤는데 솔직히 하드를 많이 달 수 있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은 없었어요. 서멀테이크 P8 같은 경우는 커수용입니다. 아무래도 커수용이니까 커수 안 하실 분들은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벡터 전면이 막혀있네요. 패스하겠습니다.
3R의 T1000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되게 좋은 케이스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센데 반해서 뭐 아주 큰 장점이 보이지 않는 1140M이라는 아까 그 제가 추천한 케이스와 상당히 비슷한 제품입니다. 메쉬파이 C 같은 경우는 이제 펜을 달고 나면 그래픽 사이즈가 31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조금 쓰기가 애매해져 버린 제품입니다. 존스모 U5는 조립하면 좀 공기가 빼기 힘들겠네요. 메쉬파이 2 라이트, 메쉬파이 S2하고 막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프랙탈 디자인 제품이 이제 상품성이 개선이 됐다. 대한케이스의 오버테이크 RGB 제품은 커수용이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이긴 한데 케이스가 굉장히 크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제품은 커수용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셰시가 아까 풍통이라는 제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보기에 그렇다고. T900은 아까 T1000에 팬이 없는 버전. 서멀테이크의 S300은 전면이 막혀있네요, 패스.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7 컴팩트 라이트는 케이스의 크기가 작은 버전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 카드 때문에 케이스가 큰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디파인 7은 크기 크죠. 예, 이런 케이스는 추천해도 되고, 아수스의 케이스는 이 케이스도 굉장히 크기가 크네요. 546, 551이면 케이스가 엄청 크겠네. 얘도 케이스가 크면 좋은 점은 있죠. 근데 얘도 전면이 좀 막히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네요. 리안리의 51WGX는 진짜 예전 케이스예요. 예전 케이스. 리안리의 책상 케이스, 책상에다 컴퓨터를 꾸미고 싶으시는, 여기다 커서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고, H710 같은 경우는 NZXT의 이제 풀사이즈 케이스 중 하나예요. 이쁘고 좀 큰 케이스죠. 근데 좀 비싸요. 근데 가장 NZXT 나온 게 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딕 A60 플러스 라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ITX 제품 중에서 이제 재미를 좀 본 제품 중 하나거든요. 이 제품 다음에 이제 NR200P 같은 컨셉의 제품들이 인기를 좀 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할 기회가 없었어.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다음에 들어오면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제품보다는 M큐브 같은 제품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오늘은 가격대가 안 맞아서 아예 안 보이네요. 하여튼 60위까지 봤습니다. 60위까지 봤고 90위까지 중에서 쓸만한 게 있는지 좀 잠깐만 볼게요. 쿨러마스터의 H500P는 큰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냉각이 잘 되는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ARGB 제품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좀 올라간 게 아쉽습니다. 랭쿨2는 이제 메쉬가 있으니까 메쉬 하면 되고 딱히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다나와 케이스 1에서 60위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10에서 30만원까지 제가 찍어드려 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거의 10만원 미만대 케이스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케이스 몇십만원짜리랑 몇만원짜리는 강판의 두께, 그리고 구조,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프리미엄을 매기는 가격이죠.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